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며 소동을 벌이다가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40대 초반 A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자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도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일에.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이쪽 분들이 세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관건은 그래서 정유라를 언제 데려올 거냐.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법공조 통해가지고 특검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지금 독일 교민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기자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정유라 행방을 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는지.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다. 뛰어야 벼룩이다. 근데 밝혀져도 유병헌 딸이 아직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재판 유성나 절차를 씨? 통해서 한 3년째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틸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예.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이거 다른 겨울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이거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92년 겨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최태민, 임선희 예. 그리고 최순실 그 3남매 직계 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는데 예.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애들 예. 돌잔치도 아니고.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사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가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근데 현수막을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촐하게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 교포 한 분의 정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분한테 최순실 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최태민은 정윤회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로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하. 정윤회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최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분이 예.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2년도 70살 정도 됐고요. 예. 정윤회 최순실 예.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 씨예요. 이분의 기억이 틀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벨을 설립한 그해 겨울이었으니까 유벨은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회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을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 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안 의원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안희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노성일도 있었기 예,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밝히신 내용은 이제 취재원이 유준호 씨라고 하는 취재원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으니. 네. 그리고 그분은 정윤회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벨을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근데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왜 96년으로 자, 바꿨을까요? 그러면은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예. 왜 결혼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그리고- 낚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아니,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되면? 네, 그렇죠. 역시 봉도사님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95년에 한 걸로 봤을 때 정유라하고 예. 92년도에 결혼을 했을 때 정유라하고는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테면 92년도에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 상상은 예.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도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안 의원님께서는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에 얽혀 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그 결혼식 자리에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그럼 당연히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는 없었어요. 당시 은둔 생활하고 있었던.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그 만났고 가족처럼 지냈었죠. 근데 왜안 그런데 왔죠? 그 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이게 참 재미있고 몸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고 뭐 감기 겨울이니까 감기에 걸렸겠나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았겠죠. 봉도사님은 알았어. 동생이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으시네. 아니 근데 진짜 92년 그 유준호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라. 겨울이었으니까. 유준호 씨가 92년 그 연도는 헷갈릴 수 있어도 회사를 그 회사 설립한 그해 설립한 때 겨울이다. 그 해에 한국 나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다는 예. 거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사고 이제 어떤 특정 사건이 연결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유배를 설립한 그 해 겨울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신빙성이 좀 있어요. 말을 여기서 왜 진도 더 못하시죠? 나가지 말고 예. 여기까지 오늘 자, 여기까지만 하죠. 특검. 네. 특검이 2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특검법 개정안 하게 되면 이제 뭐 수사도 기소할 수 있고 재산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특검은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조사도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시작이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 특검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만약에 인용되면 그런 표현은 가당치 않은 표현이고요. 아니, 그건 국민들 좀- 80%가 예, 지금 바라고 75%에서 있고 80%예요. 예. 예? 이미 그 박근혜 최순실은 한몸 경제 공동체라는 게 다 확인됐는데 이게 인용되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검 2기를 어떻게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국회에서 준비하는 건 있나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특검과는 달리 법으로 특별법으로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우선 1차적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포함되는데요. 예. 첫째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의 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특히 조사의 기간은 70년대부터 이게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70년대. 네. 그래서 최씨 일가 재산의 뿌리인 70년대 박정희 통치자금서부터 프레이즈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박정희 정권이 비공식적으로 거둔 돈들이 지금 현 시가로 보면은 약 8조거든요. 그 프레이즈 보고서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예. 아니죠. 그 당시 돈으로 8조고 지금도 그 환산을 하면 한 40조가 되거든요. 노웅래 의원이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76년에 박도선 게이트, 코리아 게이트 그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미 의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는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2년 동안 미 의회에서 이런 박정희 통치 자금 관련된 조사를 해서 78년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래서, 없으니까 예. 법은 그래서 법은 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70년대부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독일 검찰의 공조를 얻어내고 독일뿐만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있을 거라고 되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이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특별법,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어야지 시즌2가 제대로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독일 취재를 마치고 막 돌아온 이제 안민석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 어쨌거나 이건 안민석 의원님이 개인적인 취재 내용을 말씀드렸다는 거 저는 싹 빠집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통과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저는 이제. 조사권과 수사권이 예. 없기 때문에 예.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우리 이쪽 분들이 체면. 예,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예,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아,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갖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일에.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며 소동을 벌이다가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40대 초반 A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자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도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고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이제 그런 네.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 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거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